우와! 혹시 빅데디 눈에 주사기를 꽂아주실 수 있나요? 아니 이렇게들 감각이 없나? 무식한 상급자 한 명이 고집을 부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버랜드의 이런 시도들은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타칭 테마파크 덕후 테마파크 버프입니다. 매년 이맘때쯤 즐길 수 있었던 롯데월드의 호러 할로윈 체험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2016년에 시작한 롯데월드의 호러 할로윈 기획에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할로윈 시즌을 맞아서 롯데월드의 호러 할로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테마파크 안에서 축제 기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올해 할로윈은 제대로 즐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아쉬움을 달래보자고요. 시작하기 전에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2014년으로 시간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업무 중에 일이 있어가지고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을 갈 일이 있었어요. 롯데월드랑 민속박물관이 붙어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곳은 대낮에 가도 조금 무섭습니다. 실제 사람 크기의 애니메트로닉스들이 시대별로 놓여 있는데 약간 오래되어서 그런지 움직임이 삐걱삐걱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조금 소름 끼쳐요. Hello and welcome. 1500 years ago. 제가 테마파크를 좋아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스토리나 테마를 짜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공간에 제가 서 있다 보면 가끔씩 막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날도 이상하게 소름 끼치는 그 공간 안에 제가 혼자 있다가 보니까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민속박물관에서 공포 체험을 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홍보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고민할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우연한 기회로 제 아이디어가 위로 보고가 될 일이 생겼어요. 제 아이디어를 그냥 묻어두기에는 조금 아깝다고 생각하셨던 그 당시 팀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던 겁니다. 이 영상을 빌어 그때 그 팀장님 저를 인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2명의 상무님에게 모진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위험해서 안 돼. 아무래도 박물관이 전시장이다 보니까 곳곳에 유리막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연기자가 깜짝 놀래켰을 때 너무 놀라서 유리막을 주먹으로 치게 되고 그 유리막이 깨지면 어떡할 거냐고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요. 다른 한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 일 벌리지 마. 그분 말씀은 왜 남 좋은 일 시키냐, 왜 남의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을 네가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디어가 좀 별로니까 이렇게 방향을 틀어보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종류의 피드백이 아니라 그냥 안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드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제 아이디어는 그렇게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뒤 2015년, 그러니까 호러 할로윈이 런칭하기 1년 전에 제 아이디어가 갑자기 현실이 됩니다. 바로 민속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공포체험이 탄생을 한 거예요. 사실 이 공포체험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이런 이벤트나 컨텐츠를 만드는 부서가 따로 있었는데 이분들이 만든 공포체험이었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누군가가 듣고 영감을 받아서 시작을 한 일인지 아니면 1년이라는 텀을 두고 저랑 똑같은 아이디어를 낸 분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제가 생각했던 민속박물관을 배경으로 한 공포체험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때 민속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공포체험은 딱 하루만 운영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대박을 칩니다. 사람 한 명 보기 어려웠던 민속박물관에 대기줄이 생겼고요. 2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입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민속박물관이 살아있다의 성공은 호러 할로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재미있어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롯데월드는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할로윈을 바꿔보기로 결심합니다. 민속박물관이 살아있다를 추진하던 팀에서 호러 할로윈 프로젝트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저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그 당시 그 팀에는 제가 정말 인정하는 후배 H가 있었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니셜을 쓰도록 할게요. 이 H라는 후배는 정말 테마파크스러운 생각을 잘 하는 친구여가지고 제가 정말 그 능력을 인정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일 추진 능력이 정말 어마무시하신 J라는 팀장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롯데월드 내에서 각종 이벤트와 컨텐츠를 만들어 오신 K 선배, C 선배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
저를 포함해서 이분들은 호러 할로윈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방향을 잡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각 팀별로 상품팀, 식음팀, 공연팀 각 팀의 담당자들이 또 힘을 모았습니다. 여러 번의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 석촌호수에 떠있는 섬 매직 아일랜드 전체를 좀비가 있는 섬으로 바꿔보자는 쪽으로 방향이 결정이 되었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비 아일랜드라고 하는 부제도 결정이 되었죠. 그런데 매년 좀비를 테마로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좀비 아일랜드는 부제가 맞다고 보고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할로윈 호러나이트처럼 매년 가져갈 수 있는 시즌 축제명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H 후배하고 저는 따로 원하는 타이틀이 있었어요. 호러 할로윈, 블러디 할로윈, 그 다음에 호러와 할로윈을 합친 호러윈 이런 네이밍들이 있었거든요. 이 네이밍들 모두 다 제가 지었던 후보군인데 저는 무섭게 하는 축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걸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축제의 컨셉이 명확하게 손님들에게 전달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 여러 윗분들께서 어드벤처, 그러니까 실내 공간에서 진행되는 귀여운 할로윈도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피 할로윈 앤 호러 할로윈 이런 네이밍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여곡절 끝에 호러 할로윈으로 축제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정되는 순간이 저에게는 정말 피말리는 순간이었거든요. 아니 이렇게들 감각이 없나? 이런 생각이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힘을 줄 곳과 뺄 곳을 확실하게 정해서 손님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양쪽 모두 욕심을 내다 보면 어느 쪽도 제대로 알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다행히도 호러 할로윈으로 축제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스토리와 테마도 정해지게 되는데요. 어느 날 그 후배 H랑 그다음에 저랑 그다음에 그 당시 좀비 공연을 기획하고 있었던 공연팀의 실력 있는 공연 감독님 제이 감독님이 같이 커피 타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새롭게 준비 중인 호러 할로윈 컨셉과 테마 그리고 스토리를 어떻게 가져갈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이 공연 감독님이 저한테 좀비 스케치를 막 보여주셨어요. 연기자를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스케치 중 하나에 빅데디가 있더라고요. 이름도 이미 그 제이 공연 감독님이 빅데디라고 이름을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그 당시 그 제이 공연 감독님이 좀비 공연에 미쳐 계셨거든요. 워낙에 테마파크 공연에 욕심도 많으셨고 또 오랜만에 신규 공연을 만드는 거라서 굉장히 설레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좀비 캐릭터 스케치를 저한테 막 보여주면서 막 흥분해 있는 감독님을 보고 있으니까 이 감독님이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좀비 공연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서 미치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스토리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런 공연 감독님이 완벽한 좀비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선가 좀비 바이러스를 구해온다. 그리고 롯데월드에 놀러온 사람들을 몰래 한두 명씩 납치를 해서 이 좀비 바이러스를 주사한다. 그리고 어딘가에다가 이 좀비들을 가둬놓고는 할로윈 시즌이 되었을 때 매직 아일랜드에 이 좀비들을 풀어놓는다. 이런 스토리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좀비로 만든 그 공연 감독이 나중에는 완전히 미쳐서 자기 자신도 좀비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빅데디는 너무 의지가 강한 나머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좀비가 되었다 이렇게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후배 H와 제이 감독님과 한창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에 눈을 번뜩이는 공연 감독님의 눈을 보고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빅데디 눈에 주사기를 꽂아주실 수 있나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커다란 주사기가 박혀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 자신이 좀비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광기에 사로잡힌 공연 감독이 갑자기 눈에다 확 꽂는 거죠. 근데 좀비 바이러스가 들어가다가 말아가지고 약간 반 사람, 반 좀비 같은 그래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이야기도 컨셉도 캐릭터도 강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커피 마시면서 테마파크를 좋아하는 3명이 모여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이런 재미난 아이디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호러 할로윈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컨텐츠들도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긴 해요. 세부 컨텐츠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이 팀장님하고
그리고 후배 H, 그리고 K 선배, 뭐 C 선배 이렇게 이벤트나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본 선배들이 진행을 했고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매직아일랜드가 생각보다 많이 좁고 이 호러 테마를 씌울 수 있는 어트랙션이나 공간이 많지 않거든요. 이 영상에서 다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그 당시에 재미난 아이디어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실현되지 못한 것들이 더 많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환타지 드림을 좀비 버전으로 바꾼 좀비 나이트메어, 기존 고스트하우스를 호러 버전으로 바꾼 다크 케이지, VR로 체험하는 좀비 공포 체험, 감독의 방 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틀란티스 출구 공간을 활용한 좀비 케이브라는 공포 체험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연팀이 정말 고생해서 만든 통제구역 M이라는 공연도 나오게 되었죠. 이 세부 컨텐츠들은 면밀히 들여다보면 빅데디 이야기와 모두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스토리와 테마를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컨텐츠들이 스토리와 테마와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되고 손님들은 쉽게 몰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영상,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말씀드리는 영상에서 호러 할로윈 광고를 만들었다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광고도 잘 들여다보시면 바로 그 공윤 감독 이야기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독님. 알겠습니다. 네, 지금 감독님 방으로 들어왔어요. 잘 만든 이야기 하나가 통일된 컨셉의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다행히도 호러 할로윈의 첫 해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1년이 지난 후에는 빅데디가 돌아왔다는 의미로 He's Back이라는 부제를 달고 호러 할로윈 2를 또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빅데디가 돌아오길 바라진 않았어요. 매년 좀비로 컨셉을 가져가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계속 똑같은 게 반복이 되면 사람들은 식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식상함이 이어지면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주받은 인형, 붉은 달, 저주의 서커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당시 윗분들은 좀비를 원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문제 중 하나예요. 뭐 하나 성공하면 드립다 계속 하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나도 잘못된 판단이죠. 혹시 국내든 해외든 어느 테마파크를 갔을 때 시즌과 맞지 않는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거나 그 공간 테마와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가 설치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다면 또 어디서 또 무식한 상급자 한 명이 고집을 부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 호러 할로윈 기획에 참여했던 분들이 지금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서가 옮겨졌거나 저처럼 퇴사를 했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자산이고 테마파크에서 필요한 사람들인지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이 사람들을 무조건 묶어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다 놓쳤죠. 능력을 인정한다는 후배 H도, 그리고 테마파크 공연에 굉장히 욕심이 있었던 제이 감독님도, 그리고 테마파크 하면 껌뻑 죽는 저도 지금은 모두 다 그 회사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테마파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묶어놓으면 정말 어마무시한 게 나올 텐데 말이죠. 디즈니의 이매지니어나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크리에이티브 팀처럼 말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묶어놨겠어요? 디즈니니까? 유니버셜 스튜디오니까? 아닙니다. 테마파크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왜냐면 그런 사람들의 아이디어, 그런 사람들의 기획력이 중요하거든요. 바로 테마파크에서는요. 어느덧 5년째 호러 할로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비 컨셉은 그대로고요. 주인공 빅데디도 그대로입니다. 다른 테마를 내세우고 다른 주인공도 정해야 좀 신선할 텐데요. 사실 이렇게 어떤 테마나 스토리를 기획하는 것도 테마파크에 대한 감이 있어야 됩니다. 센스도 필요하죠. 로티로리가 학교를 못 다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면 굳이 새로운 스토리 짜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꾸준하게 공포스러운 할로윈을 선보였던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그러니까 롯데월드의 호러 할로윈이 런칭되고 난 1년 뒤에 블러디 시티를 만들었죠. 기존과 다르게 좀 더 스토리와 테마에 힘을 많이 실었는데 아마 2016년도 호러 할로윈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롯데월드와 에버랜드 모두 팬데믹 상황 때문에 성대하게 할로윈을 개최하지 못하는 공통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에버랜드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했더라고요. 올해는 인간을 유혹하는 재능과 지능을 가진 서커스 단장 다크 X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블러드 시티 다크 서커스를 선보였습니다. 팬데믹 상황 때문에 컨텐츠를 화려하게 꾸미지 못했을 뿐이지 그 컨셉, 그러니까 그 테마와
스토리는 신선합니다. 아마 팬데믹 상황이 아니었으면 예전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컨텐츠들이 나올 수 있었겠구나 싶더라고요. 네버랜드의 이런 시도들은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아무튼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기획자가 존중되고 기획자에게 큰 힘이 실리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테마파크들은 계속 제자리 걸음일 겁니다. 새로 생길 테마파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획자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는 그런 테마파크가 나온다면 그 파크는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무진장 길어졌네요. 아직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도 못했는데요. 내년에는 우리나라 테마파크에서든 해외 파크에서든 재미있고 화려하고 무섭고 끔찍한 할로윈을 또다시 체험하고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